행복한 신문상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도 지금 8학년 2반입니다. 저는 이제 80 넘었습니다만 그때 한 80여 년 전에 경상도 두메산골에서 농촌에서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서울에 산 지가 지금 6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노년이 됐습니다. 되게 인생 주기를 사람이 살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을 뭐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크게 보면 3단계. 저는 아주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참 여기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다만 그 떼거리가 없어서 양식거리가 없어서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참 많이 보고 그리고 아파서 어머니가 또는 뭐 친척들이 아파서 병원에 못 가고 그런 어린 시절에 가난, 질병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 제가 원체 못 살았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는데 대학교 가서 뭘 공부를 하면 못 살고 어려운 이런 사회 문제를 그때도 좀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전공을 저는 그런 문제를 공부하는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사회복지라는 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거 하는 게 사회복지거든요. 그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도 다 마치고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그 전공 따라서 저는 복지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직장생활이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데 중간에 제가 제 이야기 나올 겁니다만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나이 한 40살 넘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좀 쫓겨나요. 이따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건강보험 문제 때문에 쫓겨나서 다시 결심을 해가지고 41살에 강원도로 가서 산천도로 다니다가요 다시 공부를 해갔고요. 대학원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로 40대 넘어서 다시 대학 교수로 저는 제2기 인생의 직업생활을 공무원 반 그 다음에 교수 반 이렇게 해서 65세 정년까지 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2기 인생을 공무원하고 교수 생활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65세가 되니까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어서 지금 정년 퇴임하고 제가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에 이제 노년 생활을 하고 이것이 제가 살아온 인생 이력서입니다. 80인생 이력서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 강의 주제가 제가 이제 노년 생활을 들어갔고 또 여러분들도 노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노년 생활을 할 거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짧은 인생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거를 말하고 그리고 제가 현재 노년 생활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뭐라고 행복하다기보다는요 만족스럽게 보람 있게 아무 다른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현재 살고 있거든요. 건강보험제도입니다. 저는 아까 어릴 때 어머니가 아파서 맨날 내가 밥한먹고 생기고 사촌 동생이 결핵에 걸렸는데 병원에 못 가서 마을 뒷동산에 움막 굴 파놓고 죽는 날을 기다립니다. 결핵이 전염되니까 못 살고 산 밑에서 굴 파놓고 살도록 하고 내가 저녁 학교 갔다 와서 밥 갖다 주고 결핵에 걸리는 동생이 말입니다. 병원에 못 가가지고 요새 같으면 병원에 오면 약 먹으면 금방 나는 병인데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옛날에 의료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아시고 지금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건강보험 만드는데 그 혼신의 노력을 해서 45년, 50년쯤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그걸 담당 과장을 해서 농민들, 도시의 서민들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할 건가 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요. 강원도 홍천, 그다음에 전라도 북구, 목포 돌아다니면서 농민들, 도시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혜택 받도록 할 건가 시범 사업을 제가 몇 년간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건강보험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5천만 명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런 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건강보험을 운영할 때 드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처음에는 조합 방식이라고 그래서요. 삼성그룹 의료보험조합, 또 현대그룹 의료보험조합 따로 하고요. 강원도 홍천군민 따로 조합 이렇게 전부 조합이 있었는데 농촌이나 도시 서민들이 사는 조합은 맨날 적자가 납니다. 돈이 안 되는 걸 조달했는데요. 도시에 직장 된 사람들은 돈이 남아들고 그래서 이놈을 합하자. 이거를 이 둘을 합하자. 이게 이제 건강보험 통합인데요. 통합을 주장을 제가 담당 과장할 때부터 주장을 하고 또 주변에서 지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게 이제 큰 이슈가 돼가지고 아주 국가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이 건강보험 통합을 해야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다. 그때 이거 시작할 때는 국민들 중에서 건강보험에 아직 가입 안 한 사람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싸우는데 그걸 또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큰 기업에서는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왜 돈을 더 내야 되느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찬반 논쟁이 아주 옥신각신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얘들이 뭐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제가 50년을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전부 엄청나게 많은데 뭐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인문학교에서도 노인 관계를 하기 때문에 노인 문제도 사회 문제 중에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다음 생로병사에서 노후에 건강이 안 좋고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은 참 어려운데 그런 노인들이 어떻게 잘 살도록 할 건가 하는 것이 노인복지죠. 사회복지에서 그 영역에 제가 노인복지 가지고 제가 지금 도합 50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 한 것 중에서 지금부터 한 42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만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경로대제라는 걸 제가 창안을 했습니다. 제 머리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법제도를 제가 만들어서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노인들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900만 명인데요. 그때는 100만 명밖에 안 됐고 또 지하철도 서울 1호선, 2호선 여기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부담 없이 노인들한테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걸 만들자. 이렇게 제가 창안하고 그걸 장관한테 건의하고 오케이 채택을 해서 그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하철만 뭡니까? 지하철만 아니고 버스, 목욕, 이발, 공원, 극장, 국립극장 이런 것들을 전부 무료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법이 경로대 제도라고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훈령으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뭐 딴 거는 다 놔두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42년 3년간 계속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그것이 경로대 제도입니다. 그때 만들 때 이 제도 노인들 뭡니까 이발, 목욕, 그다음에 또 버스, 극장, 공원 이런 걸 참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혜택이 되겠나 그런 취지로 그걸 만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한 50년 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일할 때 서울역전에 그 명인들이 한 100세대, 200세대 모여 사는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그 명인들이 그 모여 사는 이유는 서울역 남대문 시장 가서 거짓을 합니다.
구걸하기 좋기 때문에 그거 모여 살았습니다. 거기를 제가 그 100세들 전부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조금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식구가 3명, 4명 사는데 한여름이면 더워가지고요. 전부 식구들이 다 못 사니까 좀 남산 벤치에 올라가서 자고, 그리고 이제 생계수단이 구걸입니까? 남대문 시장 서울역 가서 이제 동양에서 그날 먹을 쌀도 사고 연탄도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맹인촌인데, 맹인이 같이 부부가 다 맹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애가 낳는데 애는 어린아이는 맹인이 아닌 시각장애 아닌 집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맹인 부부가요 구걸을 나가려면 애를 데리고 나가요. 애를 데리고 서울 역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경찰 단속에 걸려요. 경찰 단속에 걸려가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불황인 보호소로, 어머니는 부녀 보호소로, 아이는 아동 보호소로 애를 강제 이산 가족을 만드는 거죠. 그걸 수용하고 있다가 몇 달 지나고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 가족이 다시 서울 역전에 자기 집에 모이면요. 가족 상봉을 하는데 눈물바다 같은 거예요. 국회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이라고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이고 그 국회의원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 맹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도 공부하고 미국의 그 위스콘신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 하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어제 방문했거든요. 제가 쓴 책에다가 그 김예지 의원을 소개하려고 방문을 했었는데 허락을 받으려고 갔더니 뭐 당연히 허락을 하고 하는데 자기가 지난 국회의원 되고 2년 동안에 법률안을 120개를 제출했다고. 맹인이 옛날에는 40년, 50년 전에는 서울 역전에서 거지 생활을. 근데 이 맹인은 거지 생활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맹인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조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맹도견. 그러니까 개를 맹도견을 앞세워가지고 국회 어디든지 출입하고 왕성하게 돌아다니고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제가 어둠을 뚫고 새벽을 열다 하는 쪽으로 제가 책을 썼는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도 그 장애인들이 참 캄캄한 밤중에 살다가 지금 막 해가 뜨는 밝은 그런 세상을 맞이하는 것에도 참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건강,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뭡니까 필요 조건, 충분적으로 관계, 그 다음에 할 역할, 그리고 마음 관리, 이 세 가지 행복한 노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서 노인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